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NCS 스마트 혼합훈련 커피 바리스타 2급 자격증 과정에서 바리스타 2를 맡은 김광희 교광사입니다. 5차 시로 오늘 할 수업은 커피 원두 생두 선택에서 두 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교재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 45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 45페이지 보시면 커피 생두 원두의 선택, 커피의 분류. 첫째로 크기에 따른 분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귤 같은 경우에 요렇게 분류시킬 때 작은 구멍이 있고 중간 구멍들이 있고 큰 구멍들이 있죠. 있을 때 귤이 이제 통과될 때 특정한 사이즈 이상 그리고 특정한 사이즈 이하, 요게 상품 귤이죠. 요런 걸 이제 파츠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컨테이너에 담아서 버리거나 뭐 아는 사람한테 주거나 아니면 뭐 주스로 보통 사용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한라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기가 큰 게 있고 중간 사이즈가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요거 상품을 분류하는데 보통 큰 게 비싸고 중간 게 뭐 보통 가격, 좀 적은 게 싸고 이렇게 가격이 책정이 되죠. 크기에 따른 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크린 사이즈에 따라서 분류를 시키는데 분류시키는 기구를 이제 스크리너라고 부릅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 스크리너가 있죠. 스크리너는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쌓여져 있고 여기에 생두를 붓습니다. 붓고 여기 있는 분이 이제 얘를 막 흔들면 제일 큰 사이즈가 위에 걸리고 그 다음 사이즈가 아래 걸리고 차츰 이렇게 작은 것들이 밑에 떨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따로 구분해냅니다. 그래서 위에 게 제일 비싸고 좋은 상품 뭐 이렇게 구분 되겠죠. 일반적으로 스크리너는 보시면 이게 이제 1급 시험에서 보통 나옵니다. 1 나누기 6.1 나누기 64인치입니다. 1인치가 2.54cm니까 이걸 계산해 보시면 대충 뭐 뒷장에 나오는데 3.97 뭐 보통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4mm 정도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스크린 넘버 20 같은 경우에 248 8mm가 되겠죠. 8mm가 되고 뭐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베리 라지 빈 있죠. 여기 앞에서 배운 뭐 엘리펀트 빈 같은 경우에 코끼리 빈이 요 사이즈 이상이 되겠죠. 되고 보통은 이제 라지 빈 사이즈 이상이 뭐 등급이 AA 등급이나 이렇게 받게 되겠죠. 높은 등급을 받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구분이 되고 나라를 보시면 콜롬비아가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높은 등급을 수프림이라고 부르는데 과거에 보시면 뭐 인터넷 커피에 보면 뭐 에티오피아 골드빈 수프리모 뭐 이렇게 나오는데 수프리모는 이제 등급이 크다 소리입니다. 예, 등급이 크다 소리. 에티오피아 골드빈으로 만든 뭐 등급이 큰 뭐 커피라, 크게 좀 큰 커피라 뭐 좋은 커피라 소리죠. 예, 그래서 스크린 사이즈가 17 이상 17이면 0.4를 곱하면 47, 28 해서 예, 6.8이 나오겠네요. 6.8 요거 6.8mm 이상이죠. 이상이고 엑셀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중에서 보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슈프리모 등급이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뭐 커머셜 등급으로 일단 뭐 엑셀소 가끔 들어오긴 한데 요거는 이제 대량으로 볶는 공장 같은 데서 보통 사용이 많이 되죠. 그 다음 케냐는 AA, AB, 뭐 C 이렇게 나오는데 AA도 AA와 A 등급 나눕니다. 스크린 사이즈가 17, 18 되는데 요게 17이 A고 AA가 보통 18로 분류하죠. 18이면 18 곱하기 0.4 하면 48, 32에서 72, 7.2mm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고 그 다음에 AB나 C 등급은 저희가 보기 힘들고 보통 AA 등급이 대부분 다 옵니다. 오고 탄자니아도 AA 등급이 오죠. AA 등급 오면 여기 보시면 16.5에서 18 정도 요걸 AA 등급으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인도는
인도의 남서 계절풍인 게 몬순 기후라죠. 그래서 몬순 말라바가 90% 전체가 아니고 90%가 18 이상 사이즈를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되고 파푸아뉴기니는 뭐 할 때 설명했냐면 블루 마운틴 할 때 설명했죠. 블루 마운틴 할 때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을 사야 되는데 이 블루 마운틴 씨앗을 파푸아뉴기니에 가져와서 파푸아뉴기니 블루 마운틴이라고 가끔씩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그 블루 마운틴은 우리가 아는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등급은 AA 등급이 스크린 사이즈 18 이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제 라지빈 이상을 재고 등급을 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 설명을 하자면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책에는 나오지 않고 여기 보시면 스크리너 사이즈 권해놓죠. 3.97mm 정도 됩니다. 0.4mm 정도 되고, 사이즈 20 이상 베라지빈이고 19가 뭐 7.5mm, 18 아까 7.2였죠. 7.2인데 대충 7mm 정도 되고 라지빈이 옆으로고,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고, 여기 있는 스크리너는 우리 302호 건물 302호 실습장에 실제 있는 스크리너입니다. 한국커피협회에서 제공하는 스크리너인데, 보시면 이게 한쪽을 이렇게 분류하면 위에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렇게 나 있고, 이걸 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생두를 집어넣고 막 흔들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분류가 되고, 실제로 개인 샵에서는 이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스크린으로 분류해서 많이 쓰는데 왜냐하면 대규모로 커피를 로스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스크린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고, 공장 같은데 이거 일일이 다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크린에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있으면 이쪽에 생두를 보면 이게 층이 이렇게 요 아래쪽에 층 보이죠? 층이 있습니다. 이 경사가 약간 져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 콩이 이렇게 이동해서 이쪽 방향 이동합니다. 이동하면서 작은 콩들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이쪽으로 제일 큰 사이즈 가고, 요 밑에는 그 다음 사이즈, 이런 식으로 자동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면 생산 고도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생산 고도란 뭐냐? 말 그대로 생산되는 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산이 보통 이렇게 있으면, 로부스타는 보통 이제 땅에서 저 아래쪽에서 저지대에 자라죠. 여기 로부스타가 자라겠죠. 그 다음에 이게 뭐 아라비카 지역. 너무 높은 지역은 온도가 너무 낮아서 생육이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기후를 따질 때, 해발로 따졌을 때 1000m 정도 올라가면 마이너스 10도 정도 되죠. 10도가 떨어지죠. 거의 100m당 1도씩 정도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한 2000m 이상, 2500m 되면 마이너스 25도씨가 되겠죠. 우리 생육 조건에서 뭐 5도씨부터 30도씨라 했죠. 그러니까 5도씨 이상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때 온도가 열대 지방에도 30도씨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낮에는 30도씨가 될 수 있겠지만 밤에는 30도씨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커피나무가 얼어 죽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너무 높지도 않고 적정한 지대에서 아라비카 종이 자라고, 저지대에서는 로부스타 종이 자란다 보시면 됩니다. 크게 생산 고도는 두 개를 따집니다. SHB와 SHG입니다. 요거는 스트릭트 하드빈, 엄청 단단한 콩이라고 씁니다. 스트릭트 하드빈. 이는 스트릭트 하이그론, 엄청 높은 지대에서 자랐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SHB나 SHG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같은 등급이 제일 높은 등급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코스타리카 SHB 쓰죠. 그 다음에 자메이카는 등급을 이제 두 개를 쓰게 되겠죠. 두 개 쓰고, 그다음 과테말라 같은 경우에도 SHB를 씁니다. B를 쓰고, 고도가 코스타리카는 뭐 1200에서 1600 사이. 그 다음에 왜 이게 차이가 나냐면 나라마다 기후가 달라서 그래요. 기후가 달라서 그렇고, 과테말라 같은 경우에는 1600, 1700 사이. 그 다음에 온두라스와 멕시코는 SHG를 씁니다. 높은 지대 자랐다는 거. 그리고 1500에서 2000 사이가 SHG고, 멕시코는 1700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급을 분류하고, 우리가 보통 구매하는 등급들은 다 SHG나 SHB 이 등급을 구매하게 되겠습니다.
HB나 HG는 커머셜 등급으로 공장 같은 대규모 로팅하는 업체에서 구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이제 부가 설명입니다. 생산 고도에 따른 분류에서 부가 설명이고, 멕시코하고 과테말라, 멕시코는 SHG였죠. 과테말라는 SHB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했을 때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SHG를 보통 알투라라고 부릅니다. 알투라 부르고, 그 밑에를 이게 스트릭트 하이 그론이죠. 알투라 부르고, 그 밑에 등급이 뭐 프라미엄 워시다 뭐 이렇게 부르고, 과테말라는 1600 이상을 스트릭트 하드비는 SHB라 부르고, 그 밑에를 이렇게 불러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1200 이상을 SHG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는 여기 표기가 잘못됐죠. SHB죠. 위에가 SHB 1200, 1700을 SHB라 부릅니다. 그리고 고도 보시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한계 지역을 말한 겁니다. 뭐 나라에 따라서는 2000m 에서 1800 이상도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1800 정도 되면 그 위쪽으로는 기온이 마이너스 18도씨, 20도씨 이상 떨어지면 밤에 온도가 많이 떨어져서 아라비카가 살아나기 힘들다. 커피나무 살아나기 힘들다 보통 한계 지역으로 보통 봅니다. 보고 여기 보시면 1000m 이하 쪽 로부스타가 재배되는 지역이 1000m 이하고, 일반적으로 뭐 400이나 600m, 500m 이하에서 로부스타를 많이 재배하고, 아라비카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0m 이상, 1000m 이상 일반적으로 재배합니다. 요 밑에서 재배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요 위쪽에서 재배를 해야 일교차가 심하고 품질이 좋은 콩이 나옵니다. 요거 접이지대, 여기서는 아라비카든 로부스타는 다 재배는 가능합니다. 저희도 뭐 보면 제주도 보면 기온은 맞지 않지만 뭐 하우스에서 거의 해안도로 쪽에서 바로 재배하죠. 그렇듯이 낮은 땅이라고 재배가 안 되는 건 아니고, 고도가 낮으면 일교차가 크지 않아서 콩 재배 환경이 좋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스트릭트 하드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마다 좀 특색이 다르고 1600, 1700 정도고, 그 다음에 뭐 하드빈 같은 경우는 1300, 1500 정도 뭐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46페이지 되겠습니다. 46페이지고 결점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브라질이 있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넘버 2, 3, 4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넘버 1이 없습니다. 넘버 1이 없고, 디펙트가, 그러니까 결점도가 4개부터 86개. 그리고, 그 다음 에티오피아는 그레이드 1부터 그레이드 8까지 있는데, A까지 있는데, 이게 노트 디펙트 아예 없거나 340개를 오버하거나, 에티오피아는 이게 등급에 따라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인도네시아 같은 거는 G1부터 G6까지 있고, G1 디펙트가 11개고, 그 다음 파라과이는 뭐 이렇게 따로 분류가 되겠죠. 뭐 타이완 2, 3로 분류되고, 그 다음에 쿠바 같은 경우는 똑같이 뭐 그레이드를 해서 G1, G2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결점도에 따른 이제 결점을 표시하면 화면 요 밑에 하면 요게 넘버 2죠. 그러면 요건 어디겠어요? 브라질이죠. 브라질이고 4점 이하. 보통 우리가 대부분 다 구매하는 브라질 커피, 브라질 산토스 넘버 2. 보통 대부분 다 넘버 2 이상급이죠. 요거를 보통 구매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일단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 인도네시아 커피 등급 분류 G1은 결점도 생두 300g입니다. 생두 300g당 G1이 11개 이하 되고, G2는 12개에서 25개. 보통 저희가 거의 다 G1만 보죠. G1만 수입해 오죠. 요거는 이제 업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산지에서 바로바로 이제 수입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일반 소비자들에게서는 잘 유통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브라질 등급 분류, 아까 넘버 2부터 있었죠. 넘버 2는 300g당 생두 300g당 4개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참고 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질은 등급을 분류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공부했듯이 넘버 2, 넘버 3, 300당 결점주 4개 이하 이런 식이 있고 NI2, NI3 이런 게 있습니다. NI하고 넘버하고 차이가 뭐냐? 얘는 뉴욕 기준으로 하는 거고 요거는 브라질에 있는 브라질 선박벽 기준이에요. 요게 뭐냐? 브라질은 생산지입니다. 생산지 기준이고 뉴욕 이는 선물시장 소비지 기준입니다. 소비자 기준이라서 NI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약간 더 느슨하죠. 보시면 그죠? 3 같은 경우에도 13개고 6개, 13개, 이건 12개. 조금 더 선물시장이 약간 더 느슨하게 두고 있고 그 소비지 기준에서 약간 더 느슨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에티오피아는 지원 등급 결점도가 없거나 300g당 3개 이하고 G2 등급 지원 G2는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접할 수 있고 4개에서 12개.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게 핸드픽을 해보면 조금 찌그러지고 조금 변색됐다고 다 결점도라고 빼내는데 나중에 결점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지만 그런 거는 결점도가 아닙니다. 유통 과정 중에 결점도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다 골라내면 절반 이상이 에티오피아 커피들은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4도 에티오피아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라종은 G1, G2 등급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시중에 나오는 게 G4 이런 게 많이 나오죠. 뭐 G6까지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G4 등급. 그러니까 생각보다 결점도가 많은 등급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자, 이제 결점도 분류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약간 검은색으로 표기된 게 있습니다. 검은색 표기된 게 나중에 이제 프라이머리라고 해가지고 핵심되는 그러니까 좀 결점도에서 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그 결점들을 말한 겁니다. 이제 벌레 먹은 이제 생두가 있죠. 생두가 있고 그다음 발효된 생두가 있고 그다음에 검은 생두 그다음에 곰팡이 손상 입은 생두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커피에서 나오지 않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거는 뭐 이물질 같은 건 거의 없습니다. 그 말린 체리도 거의 없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생산지에서 다 걸러져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이는 게 조개빈, 하얀 생두, 미성숙 생두. 미성숙 생두는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보이고 파치먼트도 가끔 섞여 들어옵니다. 뭐 에티오피안 같은 경우에는 탈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두에 파치먼트가 있는 상태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뭐 펄프나 파치먼트 조각 같은 것도 가끔씩 들어옵니다.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 여기 결점도들 모아놓은 겁니다. 보시면 뭐 벌레 먹은 것도 있고 뭐 변색이 된 것도 있고 검은 생두도 있고 이렇죠. SCA 결점도 점수에 따른 등급 분류 보시면 300g당 스페셜 그레이드 스페셜 등급이죠. 점수가 5점 이하입니다. 5점 이하. 프리미엄 등급 같은 경우에는 6에서 8점. 가끔씩 생두를 사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생두를 사는데 뭐 케냐에 뭐뭐 해가지고 프리미엄 됐으면 점수가 별로 높지 않다는 소리죠. 그래서 개인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다 스페셜 등급을 산다는 거. 대부분 다 스페셜 등급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 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이제 교재는 나오지 않고 요걸 잠깐 보면 이제 프라이머리 디펙트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디펙트 같은 경우에는 풀 디펙트 한 세표인데 요거는 스페셜 등급에는 아예 있으면 안 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스페셜 등급인데 풀 블랙이 나왔다. 새까맣콩이 나왔다. 그거는 스페셜 등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프라이머리 디펙트가 있고 세컨더리 디펙트가 있습니다. 디펙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풀 블랙, 새까맣콩, 검은콩이죠. 검은콩은 이게 점수가 아니고 이게 뭐냐면 개수입니다. 개수. 그러니까 풀블랙 한 개가 있으면 1점이라 소리입니다. 환산 점수가. 그 다음에 파셜블랙 부분 까만 거 이렇게 얘는 전체 까만 거 요거는 이런 게 3개가 있으면 1점이라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풀사워
가발효된 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얘는 이렇게 콩 색깔이 완전 변한 거. 그 다음 8455 일부 색이 변색된 거. 요거는 한 개당 1점, 요거는 세 개당 1점. 이렇게 되고, 드라이 체리나 포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이 거의 수입 때 생두를 샀을 때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펑거스 데미지, 곰팡이죠. 곰팡이 핀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한 개당 1점 되다. 곰팡이 핀 거는 나중에 뭐 설명하겠지만 뭐 콩이 좀 하얀색이나 아니면 청푸른색이 껴 있죠. 예, 요런 것들 콩이 되겠고, 12번 인섹트 데미지. 요건 벌레 먹은 겁니다. 벌레 먹은 건데 이제 보면 벌레 먹은 거 보시면 슬라이트가 있고 CB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뒷장의 그림에 보시면 오겠지만 보통 벌레는 이렇게 약한 부분을 이렇게 먹습니다. 구멍이 뽕뽕뽕 뚫립니다. 근데 이걸 많이 먹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파인 데가 있습니다. 요게 CB하고 슬라이트가 한 개씩 구분한 겁니다. 포리메터. 요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나뭇가지나 돌멩이 요것도 거의 다 걸러져서 나옵니다. 요것도 보기 쉽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분할 때 보는 게 빼내는 게 벌레 먹은 거, 그 다음에 뭐 가발효된 거, 그 다음 까만 콩, 요런 걸 많이 골라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 부분이냐 아니면 전체냐 그런 거고, 여기서 이제 세컨더리 디펙트에서 보시면 요거 외에서 이제 이머처나 언라이프가 있는데, 요건 뭐냐면 미성숙된 생두라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생두가 색깔이 이렇게 약간 청푸른 색이나 약간 이런 초록색 띠인데 가끔씩 밝은 초록색을 띤 콩이 있습니다. 요게 이머처입니다. 이머처. 그러니까 체리로 보면 체리에서 우리가 녹색에서 보통 빨간색이라고 하는데, 빨간색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체리나 아니면 녹색 체리를 따서 빼낸 겁니다. 빼내면 당연히 맛이 없겠죠. 예, 요런 체리를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케이크하고 구분하는 건데 그것도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셀은 이제 조개빈이라는데 콩이 이렇게 해서 요렇게 돼 있는데, 단면을 보면 요렇게 콩 있죠. 여기에 실버 스킨이 쌓여져 있고 요 부분이 탈락돼서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된 거, 요렇게 된 형태를 조개빈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 자세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이게 풀블랙입니다. 콩이 새감죠. 예. 콩 전체가 새감고 파셜블랙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새감습니다. 요게 보면 핵심이 세균오염입니다. 세균오염. 건조하는 과정, 말리는 과정 중에서 세균에 오염되는 겁니다. 세균 오염돼갖고 변색이 되고 곰팡이 이게 또 세균이 들어가서 좀 곰팡이 먹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색깔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확이 너무 늦은 경우, 콩이 너무 많이 있거나 거의 떨어지기 직전의 체리를 사용하면 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현미경으로 가지고 자세히 이렇게 보면 이게 정상적인 생두입니다. 안에가 다공질 안에서가 이렇게 꽉꽉 차 있죠. 그런데 이렇게 블랙빈 되면 안에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으면 볶으면 타버리겠죠. 예, 그래서 요걸 이제 보면 볶아서 먹어보면 거친 맛이 납니다. 거친 맛. 매우 기분 나쁜 맛이 나고 그다음 뜰본 맛도 같이 납니다. 특징은 생두가 매우 검다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워빈, 풀 사워빈이 있고 파셜 사워빈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발효 단계가 시간이 길어져서 발생한다. 한마디로 과발효됐다 소리죠. 과발효됐다 소리입니다. 과발효됐고, 뭐 용량, 생두는 많은데 용량이 작은 기계를 사용해서 처리가 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직접 손으로 처리한 등 제때 처리가 안 돼서 보통 많이 발생합니다. 색깔은 옅은 갈색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 생두하고 색깔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쓴맛을 일으키고 기분 나쁜 신맛하고 썩은 맛이 납니다. 이 콩은 어디서 많이 생기냐면 워시드는 물로 세척한 거죠. 세척해서 발효한 거죠. 그 다음에
허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콩이 약간 이렇게 있으면 외피를 벗게 됩니다. 외피가 있고 여기 파치먼트가 있죠. 외피를 이 통째로 싹 다 벗겨내서 파치먼트만 해가지고 발효해서 물에서 12에서 36시간 동안 발효해서 씻어낸 콩이 워시드고, 허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외피를 제거하고 과육이 남긴 상태에서 말리는 걸 허니라고 부르죠. 펄프도 내추럴이죠. 그 다음에 내추럴은 체리 통째로 말린 겁니다. 이렇게 따질 때 발효 단계가 시간이 길어지고 이렇게 할 확률이 높은 게 당연히 내추럴이죠. 그리고 여기 향미 보이죠? 아까 향미에 대해 잠깐 설명드렸고, 밑에 그림 잠깐 보겠습니다. 그림 잠깐 보시면 여기 내추럴입니다. 색상을 보시면 내추럴 색상이고, 그 다음에 블랙허니. 블랙허니는 뭐냐면 요거 외피만 제거하고 과육이 있는 상태에서 좀 오래 말린 겁니다. 오래 말린 거. 그 다음에 레드허니는 조금 더 짧게 말린 거. 그 다음에 옐로우 허니고 화이트 허니가 있는데 이거는 가육의 양입니다. 가육을 뭐 다 썼냐 얼마만큼 벗겨내냐 뭐 그런 차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워시드가 있고, 워시드는 다 벗겨내고 발효해 파치먼트를 이제 물에 담가서 발효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색상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은 펑거스 데미지 빈. 예, 곰팡이죠, 곰팡이. 곰팡이에 의해서 발생하고, 검은색보다는 푸른색, 흰색을 많이 띈다. 뭐 검은색 띄지만 이게 블랙빈 같지만 옆에 하얗게 이렇게 있죠. 곰팡이가 핀 거죠, 곰팡이가. 여기 보시면. 그리고 여기도 곰팡이가 펴 있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곰팡이 펴 있죠. 예, 이런 것들은 곰팡이 맛이 나고 키키한 맛, 기분 나쁜 쓴맛이 나겠죠. 요거는 이제 곰팡이 피려면 습도가 중요하죠, 습도. 그래서 습도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포장을 진공 포장하거나 건조한 곳에 보관하셔야 되겠죠. 예, 습한 곳에 보관하면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 포리메터. 요거는 외부로부터 온 물질이죠. 그러니까 이물질의 소리죠. 돌멩이, 나뭇가지, 뭐 요런 거죠. 요런 걸 말하는 거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어 인섹트 데미지 빈. 예. 요거는 이제 벌레 멍콩이죠. 벌레 멍콩. 벌레 멍콩이고, 요거 아까 말했듯이 시비하고 슬라이트하고 차이가, 슬라이트 같은 경우에 처음엔 다 슬라이트를 발생합니다. 이렇게 점점점 구멍 뚫리죠. 구멍 뚫리는 위치 보시면 다 나오죠. 여기 거의 다 센터컷입니다. 센터컷이나 요 끄트머리인데 배아 쪽 이런 데서 보통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벌레가 요 벌레거든. 보루라는 벌레거든요. 이 벌레가 이 파치먼트나 이 네가피를 딱딱한 쪽을 바로 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약한 부분이 센터컷하고, 그 다음 배아가 생성되는 요 끝부분, 요쪽에서 많이 먹게 됩니다. 생동이 가장 약한 부분인 배아와 센터컷에서 발생하고, 이 벌레 먹은 콩이, 뭐 콩 자체도 맛은 없겠죠. 근데 요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벌레를 먹게 되면 여기 표면이 없잖아요. 표면이 없으면 안에 세균이나 곰팡이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차 세균 감염이 더 큰 맛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분 나쁜 쓴맛과 곰팡이 맛, 키키한 맛이 납니다. 옆에 밑에 오른쪽 그림 잠깐 보시면 여기 잠깐 보이죠? 여기 보루입니다. 보루가 여기로 뚫고 들어가서 여기서 오면 뭐 이쪽을 파먹거나 뭐 중간을 파서 먹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장 넘어가면 이머츠빈. 이머츠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시면 여기 색상 보이죠? 색상. 일반적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레 먹었네요. 벌레 먹고 하는데 일반적 콩 색상에 이렇게 밝은 녹색을 띠는 콩들이 있습니다. 잔주름이 막 밝은 녹색을 띠는 콩들이 익지 않은 체리 속에서 있습니다. 덜 익은 체리. 여기 밑에 그림 이제 단면, 이제 다공질 모양의 단면을 보시면 이게 정상적인 생두입니다. 여기 보시면 덜 자랐죠? 예, 덜 자란 생두고, 이게 이머처 빈입니다. 밋밋한 맛과 낮은 산미, 약간 쓴맛이 납니다. 그 다음 장 케이크. 케이크가 이제 이머처하고 이제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똑같은 미성숙 생두는 맞습니다. 생두는 맞는데, 아까 이머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체리가 덜 익어서
얘를 탈곡해서 이제 볶은 상태고, 그래서 색깔 구분이 됩니다. 보면 밝은 갈색, 그 생도가 밝은 녹색이니까. 근데 케이크는 색깔 구분 잘 안 됩니다. 색깔 잘 안 되고 볶아 놓으니까 로직을 해 놓으니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보이죠? 밝은 색상으로. 그래서 얘는 이제 체리는 정상적으로 붉은색이었는데 안에 있는 생두가 내부가 다공질 안에 덜 찼다는 거죠. 이렇게 덜 차 있는 상태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스팅 전에는 발견하기 힘듭니다. 로스팅 이후에 골라낼 수 있고, 커피 체리는 이것으나 생두가 미성숙된 경우를 말합니다. 특징은 밝은 초록색, 밝은 초록색을 띠나 이거는 그래도 구분하기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밋밋한 맛 나는 산미, 약간 쓴맛이 납니다. 그 다음에 파치먼트는 아시죠? 네가피죠? 네가피가 일부 들어오고, 플로트 브루문하고 뭐 시드 콩 시든 거, 예, 시든 콩 있고, 그다음에 브로컨 깨진 콩이죠. 요 부분이죠. 그다음에 훌라후스커 이 외피죠. 외피가 들어가는 경우 있고, 이것도 거의 보기 쉽지가 않죠. 부유물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수입해온 데는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조개빈 유전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데 콩마다 다른데 아까 말했듯이 바깥에 있는 이거 이렇게 감겨 있다가 요 부분이 깨지면서 이렇게 탈락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게 조개빈입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우리가 이제 SCA 스페셜 그레이드 조건이 있고 SCA 프리미엄 그레이드 조건이 있습니다. 350g, 생두는 350g이고 원두는 100g 기준으로 합니다. 생두는 350, 생두입니다. 생두고 원두는 100g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디펙트 빈 종류가 이제 아까 했죠. 디펙트 빈 점수가 있는데 점수에서 5점 이하인데 프라이머리 디펙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까 진하게 표시한 거 있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디펙트 자체가 있으면 안 됩니다. 풀 블랙이나 풀 사워 같은 데가 아예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빈 사이즈가 95%가 다 같은 사이즈여야 되고 함수량이 10에서 13%, 요거는 내추럴이죠. 워시들은 10에서 12%가 되겠습니다. 케이크 요거는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케이크는 100g당 있으면 안 됩니다. 스페셜 등급이 있으면 안 되고 커핑 점수가 80점이 아니고 90점입니다. 요것도 표기가 잘못되죠. 90점 이상이어야 되고 하나 이상의 매력적인 특성이 부각돼야 됩니다. 요거는 뭐 어떤 거냐면 뭐 프레그런스나 뭐 아로마, 뭐 애프테이스터 등 이런 이제 우리가 향미 평가할 때 평가에 대해서 어떤 맛이나 향들이 뭐 부각이 돼야 된다. 다른 생두와 비교했을 때 좀 부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생두 외에 오염되면 절대로 안 된다. 생두향 말고 뭐 다른 향들이 스며들면 안 된다는 거겠죠. 우리가 뭐 건조한 과정 중에서 뭐 파티오 그 건조장에서 이렇게 땅에 있으면 뭐 흙냄새가 배어나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리미엄 그레이드 생두는 350, 원두는 100g 기준에서 요거는 이제 프라이머리 디펙트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풀 블랙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풀 사워가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빈 사이즈는 95% 같은 사이즈하고 똑같죠. 수 함수량도 내추럴은 10에서 13, 워시드는 10에서 12. 케이크는 볶아서 알 수 있겠죠. 볶았을 때 100g당 1개 이하, 1개 이하야 되고 스페셜은 3개가 아니고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커핑 점수가 80점 이상 있어야 되고 하나 이상의 매력적인 특성이 부각돼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48페이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블루마틴에서 했듯이 이제 등급을 하나로만 분류하지 않고 여러 개를 섞어서 이제 좀 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좀 더 꼼꼼하게 해서 분류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코너 엑스트라 펜시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사이즈가 19 이상이고 결점도가 10개 이내. 이렇게 결점도와 스크린 사이즈를 같이 합쳐 놓은 겁니다. 베트남 등급 같은 경우에 지원, 우리가 보통 지원을 많이 들어거든요. 아라비카 종, 로부스타 종인데 뭐 스크린 사이즈가 이렇고 결점도 수가 몇 개 이하, 뭐 몇 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생산 고도와 생도 크기. 생산 고도는 SHB고 생도 크기는 뭐 AB겠죠. 그렇게 했을 때 블루마운틴
넘버 1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사이즈가 10cs18 그리고 해발이 1100m 이상. 그러니까 해발 블루 마운틴 산 해발 높은 데서 요 사이에 있는 생두를 하이 그러니까 등급이 높은 걸 잡는데 여기서 등급이 더 높으려면 콩이 크고 높은 지대에 있어야 더 큰 등급으로 잡는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9페이지 되겠습니다. 수확 시기에 따른 분류법. 뉴크롭, 패스크롭, 올드크롭이 있습니다. 뉴크롭은 쌀로 따지면 햅쌀입니다. 당해 연도에 생산된 생두고 풋냄새가 납니다. 풋냄새. 함수량, 수분 함량이 높고 당연히 함수량이 높으니까 로팅할 때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겠죠. 필요하고 신맛과 향기가 강하고 맛에 따라 생두의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로팅 기술에 따라서 떫은 맛, 좋지 않은 맛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패스크롭 1년에서 2년 사이 콩입니다. 풋내하고 매운내가 섞여납니다. 함수량이 낮아지고 색상 또한 일본 녹색을 변하게 됩니다. 올드크롭 묵은 쌀이죠. 묵은 쌀이고 2년 이상 된 경과된 쌀이죠. 쌀 같은 경우에도 묵은 쌀은 묵은 냄새 나잖아요. 생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되면 묵은 애가 아니고 매운 냄새 납니다. 매운내가 나고 수분의 함량이 낮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로팅을 할 수 있고 생두가 지니는 고유의 힘, 섬세한 맛들이 떨어지는 대신에 블렌딩할 때 좀 더 안정적인 맛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몬스커피, 인도네시아의 차바당 얘기했죠. 신맛이 감소하고 단맛을 증가시킨다는 거. 네, 그럼 좋은 생두는 어떤 거냐? 일단 고지대에 자랍니다. 고지대, SHB죠. 고지대에 자라면 일교차가 심하겠죠. 그러면 짙은 청록색을 띠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밀도가 높아지겠죠. 같은 겁니다. 결점도가 적고 크기가 균일할 것. 크기 균일하면 A의 B죠. 결점도가 적은 거 G1, G2 이런 식이죠. 이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사이즈가 클수록 좋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 5차시 생두 커피 원두 생두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